이혼 서류 도착했어. 지금 내 부분을 작성 중이야. 알았어. 그럼 빨리 제출해. 빨리 재혼할 거야. 그런 패자랑 훨씬 일찍 이혼했어야 했는데 느린 결정을 후회했어. 아이들에게 이혼에 대해 말한 후 빨리 이혼 서류를 제출하기로 했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이 문제를 우리가 처리하도록 놔두실 수 있겠습니까? 제 이름은 50세 헬렌입니다. 같은 회사에 다년간 근무한 노련한 베테랑이 되어 남편 트래비스와 함께 부서장까지 올랐습니다. 켄트라는 쌍둥이가 있었는데 세뮤얼 트래비스는 대학교 친구였는데 제가 다시 인연을 맺었습니다. 33살이었는데 대학교 시절에 연애를 하다가 결국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재회한 뒤 저를 존경했던 것 같아요. 가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저를 우러러 보셨다는 말에 놀랐어요. 결국 그 사람에게 끌려서 우리는 시작했어요. 자주 만나다가 사귄 지 1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었고 결혼 생활도 순조로웠고 35살의 쌍둥이 아들을 낳고 일 때문에 종종 보육원에 맡겨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면 엄마가 자주 와서 도와주는데 유난히 총명하고 어려서부터 언어도 빨리 배우고 글도 잘 쓰는 편이라 좀 의외였지만 집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 많이 가르쳐줘서 정말 기뻤다. 그들은 이미 꽤 많은 글쓰기를 배웠기 때문에 열성적인 학습자였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그들이 공부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교사는 그들의 브리랜스가 온라인에서 무료로 수행할 수 있는 IQ 테스트라는 특정 제안을 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험을 보도록 허용했고 무료였기 때문에 왜 안 되었는지 결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두 아이 모두 140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와우, 우리는 실제로 꽤 놀랍습니다. 허허, 그렇지 않나요? 정상이야. 무슨 소리야.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야. 알았어. 엄마 진정해. 초등학생 AED 쌍둥이 침착하게 나를 진정시켜. 트래비스가 막 집에 왔을 때 너무 흥분하니까 아빠에게도 말하자. 그래, 그거 좋은 것 같아. 두 아이가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켄트 큰 쌍둥이가 인쇄된 종이를 보여줬어요. 우리 IQ가 140이라고 적혀 있어요. 트래비스도 칭찬해야 하는데 트래비스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봐, 무슨 일이에요? 아, 미안, 샤워할 거예요. 그의 반응이 매우 가혹하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고등학교 맞다. 무슨 소리야. 쟤들 정말 재능이 많다는 거야. 트래비스가 한숨을 쉬었다고 했으니 더 성장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선택해야지. 이제 때가 됐으니 확실히 하겠지만 넌 애들한테 너무 투자해서 애들이 똑똑해지니까 제 발언이 참을 수가 없구나. 넌 애들을 더 좋게 만들고 싶지 않니? 미래의 애들은 스스로 잘할 거야. 넌 좀 미쳤어. 미쳤어. 무슨 미친 짓이야. 그것에 대해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이들이 거실로 왔어요. 괜찮아.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는 건 상관없어요. 켄트 맞죠?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게 요점이 아니라 질투하는 거죠. 너희들. 내가 트래비스가 눈살을 찌푸렸다고 했을 때 무슨 소리야. 그게 사실이잖아.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재능 있는 아이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질투심이 생기면 어떻게든 감당하고 싶은 대로 해.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말을 걸었지만 트래비스는 내 말을 무시하고 집을 나갔다. 그 후 우리 가족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쌍둥이는 자신들이 원하는 근처 고등학교를 선택했다. 내가 좋아하는 학교를 선택해도 된다고 했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를 생각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건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이제 이렇게 된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그들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트래비스는 더 이상 아이들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그의 뻔한 회피가 점점 더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최근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요? 필요할 때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나를 무시할 것 외에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확실히 그게 정말 나를 화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스스로 꾸며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트래비스에게 그들과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도록 여러 번 설득했지만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그래도 안 보셔도 괜찮아요. 아, 미안.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요. 아빠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왔어. 그래, 아직도 아빠를 좋아하니 왜 그런 걸 갑자기 궁금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항상 모르겠어. 행복한 엄마를 보는 게 우리의 행복이야. 행복한 가족 생활을 하고 싶었어.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옆에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어.
나 자신의 행복도 중요했고, 이제 그들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반면 트래비스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대화를 피한 것이 아니라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으며 평일에는 늦게 집에 오고 주말에는 일찍 퇴근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일 때문에 정말 그렇게 바쁜가요? 주말에도 넌 하루 종일 없어. 내가 하는 일은 내 사업이야. 누가 이 집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니? 그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닌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안 가시나요? 무시하는 태도. 나는 보통 쉽게 화를 내지 않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이 점점 더 매력적이지 않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한때 당신 같은 사람을 존경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역사의 어두운 부분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잔이 벽에 부딪혀 깨졌고 안에 맥주가 벽과 바닥에 흩뿌려져서 뭐 하는 거야. 난 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닥쳐. 그냥 청소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멍하니 집을 나가서 바닥에 흩어져 있는 깨진 유리 조각들을 바라보며 거기 서 있었어. 엄마 괜찮아. 와, 유리 당장 치워야 해. 아니, 너 다칠지도 몰라. 엄마가 치워줄게. 찰칵. 아이들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오다 빗자루를 준비하고 늘 꿈꿔왔던 가혹한 말이나 오해에도 불구하고 바닥과 벽을 천으로 닦은 유리를 모아서 철이 행복한 가족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그 작은 희망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날은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몰라. 지금은 쉬어야 해. 엄마 응 할 만큼 했어. 엄마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 집에 있는 일이 무슨 뜻이야? 확실히 집안일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어졌다. 야, 여기 있던 스마트폰이 어딨어?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럼 찾아봐라. 눈 비비는 애들이 일어나는 일은 아침에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아빠 휴대폰이 없어. 전화 응 켄턴 세뮤엘 아는 거 있어? 아니. 우리는 아빠가 집에 언제 돌아오셨는지조차 몰랐어. 그냥 찾아봐. 트래비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 휴대전화를 분실해서 속상한 건 이해하지만 여기저기 검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패닉은 극심해 보였어. 어디에도 없었는데 켄트가 말했지. 소파를 옮겼을 땐 소파 밑에 있었는데 스마트폰도 있었어. 와, 벌써 늦었구나. 트래비스는 그 말을 하고 집에서 나갔다는 걸 확인한 뒤 도망치듯이 달려나갔다. 켄트와 사무엘은 웃고 있었다. 웃긴 일이라도 있었나? 특별할 건 없었을 뿐 그 순간 정말 당황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스마트폰을 검색하는 그런 일상적인 장면이 무슨 일로 이어질지 전혀 몰랐어. 너도 빨리 먹거나 늦을 거야. 시간이 지나갈 거야. 그리고 애들이 고3이 됐고 대학 입시가 빨리 다가오고 있었는데 오늘 모의고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는데 어쩌다 100%대로 100%네요. 트래비스가 부모님을 방문한다고 말한 날이었어.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오헬렌 오랜만이군요. 무슨 일인지 일주일 정도 전부터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한 게 맞는 것 같아. 너요? 솔직히 그 사람은 부모님 집으로 전혀 돌아가지 않았어.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괜찮아. 곧 켄트와 사무엘을 다시 방문하러 데려와. 네, 물론 난 즉시 집에 가서 2시간 후에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 그가 왔어. 뒤로 널 기다리고 있었어. 집에 있어. 일주일. 전에는 어디 있었니? 부모님 집에 있었다는 건 거짓말이야. 날카롭게 지적했어.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안 왔다고 해서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뭐야. 그날 친구한테 초대받았는데 솔직히 남편이 어디 있었는지 더 이상 신경 안 썼는데 중요한 건 내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겠지. 응, 왜 필요하겠어? 그러기 위해 이씨 카드를 사용하여 인출한 것 같아요. 트래비스에게 은행 카드를 보여줬는데 그가 빨리 시선을 돌리는 걸 알아차렸어요. 아, 당황한 것 같군요. 혹시 그것에 대해 아시나요? 절대 저는 그 카드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 보내요. 내 카드를 훔치고 허락 없이 저축한 금액을 인출했습니다. 경찰에 문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트래비스는 재빨리 돈을 다 쓰지 않은 것 같다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지만 그에 따르면 그중 4만 달러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돈을 인출하는데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은 비밀번호를 외웠어요. 경찰은 안 되고 전액을 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다음 달까지 다 돌려줄게요. 그 이후에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트래비스가 좀 더 차분해지고 약속한 날에 실제로 전액을 돌려받았는데 시험까지 한 달도 채 안 되어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트래비스가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일으켜서 그 시점까지 모든 것이 지워진 것 같았어요. 아빠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집에 덜 오시지 않나요? 종종 저와 아이들만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아이들이 트래비스가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제 몫은 있어요. 거기 내줬습니다. 그럼 준비해 주세요. 조용히 몫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오랜만에 아버지를 뵙습니다. 조용하고 조심스러웠어요. 학교는 잘 지내요. 켄트, 그건 정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 사무엘, 나도 괜찮아요. 평범한 가족 대화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그런 장면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습니까? 트래비스가 웃으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이들은 죽은 눈으로 수프를 삽질하고 있었어. 여기 내 접시야. 내가 그 사람 앞에 접시를 놓아서 얘기를 중단했어. 아이들이 그때쯤 식사를 마쳤기 때문에 방으로 돌아가라고 재촉했어. 며칠 뒤 제 생일이었는데 트래비스가 예상치 못한 일을 했어요. 생일 축하해요. 헬렌이 꽃다발을 주면서 노란 장미 꽃다발이라고 하더군요. 아, 고마워요. 케이크도 샀으니 아이들도 크니까 같이 먹자. 케이크 한 통을 먹는 동안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생일 축하해요. 엄마, 이건 우리가 보낸 거예요.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트래비스는 친절했고 아이들은 내 생일을 축하해줘서 행복해 보였어요. 이게 바로 제가 바라던 가족 하모니였어요. 트래비스가 마침내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다시 행복한 집을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음날 아침 트래비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러겠는가? 날 질투해. 난 모르겠는데 아빠는 그 순간 바로 가버렸어. 내가 버림받았다는 걸 깨달았어. 아마도 어제는 일종의 최후의 만찬이었을지도 모르지. 내 생일까지 기다렸다가 그의 계획을 나중에 실행하려고 트래비스가 누워있던 것 같았어. 여기저기서 일을 하고 사무실에 불려갔다. 이유는 바람 피우기 때문이었다. 집에 오면 정중하게 설명해서 오해를 풀었다. 시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분류는 정말 비열해요. 제발 기다려주세요. 그런 일은 절대 안 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부터 당신과 아무 상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2주 후에 트래비스가 전화를 했을 때 우리는 이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그동안 당신을 지지해왔어요. 나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가 지지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나도 일하고 사실 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죠. 네 아이들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이들인가요? 화내지 말고 사실만 말해줘. 더 이상 그 애들을 모욕하지 말고 떠나고 싶으면 그냥 가려고 했는데 며칠 후 전화를 끊으면서 큰 소리로 웃으며 이혼 서류가 도착했고 트래비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이혼 서류가 도착했나? 네, 지금 내 섹션을 작성 중이야. 좋아요. 그럼 빨리 제출하세요. 레마르는 곧 그녀가 당신보다 15살 더 어리고 훨씬 예뻐서 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하하, 좋아요. 당신은 놀라지 않을 거예요. 별로. 난 내가 뭘 하든 상관없어. 잘 알았어. 그럼 그걸로 트래비스는 통화를 끝냈어. 이런 패자랑은 훨씬 더 일찍 이혼했어야 했는데 아이들에게 이혼 얘기를 한 뒤 느린 결정을 한 걸 후회해서 빨리 이혼을 하기로 했어. 종이 ERS. 그런데 남자들이 날 말렸어. 지금은 때가 아닌데 지금은 이 문제를 처리해도 되냐고. 후회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어. 나는 미성년자 아들들에게 그런 일을 맡기는 걸 망설였지만 말없이 표정이 심각했다. 일주일 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청첩장과 함께 트래비스의 재혼 소식을 받았다. 정말 비열한 남자다. 그걸 보고 남자아이들이 제안을 냈다. 엄마, 우리는 큰 장면을 욕하고 욕할 거야. 다시 그 사람에게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서로 교환하는 외모와 미소를 짓는 방식이 두 사람 모두 IQ 140의 쌍둥이이기 때문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높은 지능이 트래비스가 두려워한 것일 수도 있었지만 나도 결심했습니다. 당신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한지 확인하고 당일에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결혼식 남학생들은 활기 넘치는 행사장으로 갔습니다. 행사장 앞에 차를 주차하고 기다렸습니다. 사무엘 동생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약 2시간 후에 무슨 깜짝 선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무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사실 좀 지저분해질 것 같아. 영상통화로 전화했는데 화면에 결혼식 피로연이 떴어. 엄마, 할 수 있어? 알겠어. 우리가 곧 대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걸 지켜보고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며 지켜봤다. 펼치면 신부가 부모님께 편지를 읽으려는 것 같았고 뒤편에 대형 스크린에 사진이 보였을 것 같은데 신부가 편지를 읽기 시작하자 스크린에는 트래비스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이 보였다. 확실히 신부는 아니었습니다. 비디오가 계속되면서 이 남자가 얼마나 비열한지 다른 여러 여성들에게 표시되었습니다. 그는 이 5명의 여자와 연루된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 내 아들들에게 해설을 했습니다. 엄마, 봤나요? 네. 그런데 이 비디오를 어떻게 잘 설정하셨나요? 적절한 순간을 찾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영상의 톤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얼굴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켄트와 사무엘의 목소리를 즉시 알아봤습니다. 여기 신랑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 외에 다른 여자 5명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신부,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이 남자는 주문죄로 그 순간 그 남자들이 왜 이혼 신청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는지 깨달았는데 영상이 끝났을 때 공연장은 완전 패닉 상태였어. 신부는 트래비스를 바라보며 돌진했다. 그녀가 언제 그를 때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마지막 손길을 가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소년들은 트래비스에게 걸어갔습니다. 이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봐요. 아빠는 화를 낼 입장이 아니죠. 정확히 당신이 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엄마가 영상통화로 이 모든 걸 보고 있다는 욕을 먹다. 엄마 한심한 말이라도 할래? 너 같은 형편없는 놈에게 딱 맞는 결혼식이었어. 알았어. 켄트 만족해. 집에 가자. 응 사무엘. 엄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시어머니가 화면 가장자리에 잠깐 보이더니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얼굴이 나오더군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차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컴퓨터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불륜에 대한 많은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거의 웃겼습니다. 이 아이들은 다음날 트래비스가 우리 집에 왔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이게 뭐야? 그가 봉투를 들고 있었어. 아, 당신이 봉투 안을 들여다보니 그 사람의 일에 대한 사진과 연락처가 적힌 편지가 있었는데 분명히 그의 부모님 집으로 보낸 것 같았어요. 시댁에 보냈어. 이제 진짜 해냈어. 너 덕분에 집에서 쫓겨났어. 잘 자책했어. 아빠 맞고. 내 직장에서 거짓말 퍼뜨린 거 기억나지? 일하지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데 당신은 왜 여기 있나요? 우리는 아직 결혼했어요. 그렇죠. 켄이 어제 비가미에 대해 말했어요. 아, 안타깝네요. 어제 제출했어요. 당신과 나는 이제 낯선 사람이에요. 젠장 당신이 모든 것을 망쳤어요. 하나는 농담이지. 너도 배우자한테 고소당하니까 나한테 온 거겠지. 그 사람은 비난에 충격받은 듯 소리도 없이 입을 열었다 닫았어. 아, 맞고. 옆에서 웃으며 켄트가 말한 건 결국 너는 범죄자야. 사무엘은 웃으면서 턱을 괴고 잡히기 싫으면 빨리 떠나는 게 좋겠다. 트래비스는 좌절한 표정으로 거의 도망갈 뻔한 후 전 남편과 더 이야기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의 성장에 대해